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희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인 특유의 그 회복 탄력성, 그 1500년이나 된 문화적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왜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 민족은 큰 위기가 닥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그냥 꾹 참고 버티는 인내심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요, 무려 1500년 동안 진화하고 또 더 단단해진 우리만의 문화 코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하는 감각이랑 도덕적 의무감이 하나로 합쳐진 아주 독특한 DNA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저 멀리 고대 신라의 화랑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던 화랑에 대한 생각이 최근 연구를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특수한 군사훈련 조직? 약간 소년병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화랑은요, 국가의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의 리더를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사회통합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 화랑들의 중심에는 풍류라는 핵심 철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교나 불교, 도교 같은 사상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현묘한 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무예, 예술, 그리고 정신수련, 이 모든 걸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풍류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리더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는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무예로 다져진 강인한 신체도 갖춘 한마디로 완전체 리더를 키워낸 겁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랑 하드 파워가 결합된 형태인데 요즘 말하는 공감 능력과 위기 극복 능력을 다 갖춘 T자형 인재 있죠. 바로 그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리더십에는요, 아주 깊은 종교적인 사명감까지 담겨 있었어요. 화랑, 그중에서도 리더인 국서는 그냥 똑똑한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이들을 이 땅의 이상향, 그러니까 불국토를 세우기 위해 온 미륵보살의 현신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이 수천 년 전 풍요 사상의 핵심이 현대 사회의 개념들과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하면서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건 요즘 말하는 에코 마인드풀니스랑 통하고요. 신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가치 중심으로 뭉치는 건 소셜 캐피털, 즉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죠. 그리고 예술 공연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 강력한 아우라. 이게 바로 오늘날 K-팝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대를 좀 건너뛰어 볼까요? 이 특별한 DNA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뭐랄까, 신라 화랑의 그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풍류 정신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이라는 아주 논리적인 옷을 입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름다움을 쫓던 마음이 도라는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미학으로 깊어지면서 조선 선비들의 핵심 가치인 의리, 바로 그 정의로움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화랑들은 멋진 산과 강을 돌아다니며 수련했잖아요. 그런데 선비들은 정자나 서재에 앉아서 학문을 팠죠. 춤추고 노래하던 퍼포먼스는 시, 글씨, 그림 같은 훨씬 정적인 예술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싸움에 나서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화랑의 임전무태 정신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선비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선비 정신으로 더욱 단단해진 이 DNA가 마침내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죠. 이때 조선 선비의 그 꼿꼿한 의리 정신과 저 멀리 신라 화랑의 용맹한 무사 정신이 다시 한번 합쳐지면서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평생 글씨만 쓰던 그 붓을 잡던 손이 이제 나라를 위해 총을 잡게 된 거죠. 이런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들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6 형제분들이죠. 당시 정말 최고의 가문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야말로 화랑의 희생정신과 선비의 고결함이 하나로 합쳐진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육사, 윤동주 시인. 이분들을 보세요. 총칼 대신 펜으로, 바로 시라는 예술로 저항했잖아요. 그 어떤 억압도 이들의 영혼만큼은 가둘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분들의 시야말로 죽음 앞에서 춤을 추며 싸움터로 나갔다는 신라 화랑의 정신이 20세기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핵심은 바로 이 진화 과정입니다. 신라 화랑의 풍류, 즉 예술과 무예의 결합이 조선 선비의 의리, 즉 도덕과 학문으로 이어지고, 이게 마지막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지조, 다시 말해 저항과 희생정신으로 완성되었다는 것.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이 150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역사는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